버몬트주 차량국이 불체자 운전면허 정보를 ICE에 제공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 이민법 관련 체포 건수가 급증하면서 연방 사법기관의 체포 건수 절반이 이민법 위반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가 횡포를 일삼는 집주인으로부터 불법 체류자 등 이민자 테넌트를 보호하는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뉴욕 오토쇼에서 현대자동차는 신형 소나타를, 기아는 신형 리오와 함께 새로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공개했습니다. 전국 종합병원들의 환자 안전도 평가에서 뉴욕주는 하위권으로 뉴저지주는 양호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각 주정부 차원에서 불체자 보호 정책이 실행되고 있지만 연방정부의 압력에 언제까지 버틸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버몬트주 차량국이 불체자 운전면허 정보를 ICE에 제공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버몬트주 차량국과 ICE의 긴밀한 협조 관계가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시민자유연합 버몬트 지부는 2015년 11월부터 1년 동안 DMV 조사관과 ICE 당국자 간에 주고받은 이메일을 입수 공개했습니다. 이메일에 의하면 두 기관은 불체자 단속을 위해 정보를 공유했으며 서로 협력한 정황들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 2014년 DMV는 운전면허증을 신청한 불체자 압델 라바바의 개인정보를 ICE에 넘겨 추방 위기에 몰리게 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일이 있었음에도 DMV 측은 계속 불체자 정보를 ICE에 제공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버몬트주는 2013년부터 불체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시민자유연합의 폭로 이후 버몬트주 의회는 진상조사를 위해 청문회까지 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DMV 조사관이 ICE 측에 몇 명의 개인정보를 제공했는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불체자 운전면허 허용주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 버몬트주 사태로 이민자 사회의 우려는 증폭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 강력해진 이민 단속으로 이민법 관련 체포 건수가 급증했습니다. 마약이나 총기 관련 체포 건수는 오히려 줄어든 반면 이민법 위반 체포 건수는 10년 전에 비해 2배로 늘었습니다. 이민법 관련 위반 혐의로 체포된 사례가 10년 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최근 공개한 연방 사법기관의 체포 집행 통계 추이 자료에 따르면 2014 회계년도 연방 국토안보부, 연방 수사국, 연방 법무부 등 연방 사법기관이 집행한 체포 건수의 50%가 이민법 위반 혐의로 나타났습니다. 사법통계국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서도 2014 회계년도 연방 사법기관들이 집행한 체포 건수의 절반이 이민법 위반으로 조사됐습니다. 2004년 28%였던 이민법 위반으로 인한 체포가 50%로 급증한 것입니다. 반면 마약 및 약물 관련법 위반은 10년 새 23%에서 14%로 크게 감소했으며 보호관찰 규정 위반도 17%에서 14%로 줄었고 재산과 무기 관련 범죄 체포 건수 모두 감소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연방 사법기관들이 집행하는 체포 사유들 중 이민법 위반 혐의만이 유일하게 증가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범죄 혐의자들 중 미국인의 비중은 감소했지만 외국인 비중은 증가했습니다. 체포를 집행한 사법기관도 국토안보부의 비중은 늘어났으며 연방법무부의 비중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앞으로 이민법 위반 혐의 체포는 증가할 전망입니다. 뉴욕주가 횡포를 일삼는 집주인으로부터 불법 체류자 등 이민자 테넌트를 보호하는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모든 세입자는 신분에 상관없이 기본 권리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불법 체류라는 약점을 이용해 강제 퇴거를 요구하는 집주인의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는 당신의 권리를 아십시오라는 제목의 이민 세입자 권리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안내서는 뉴욕주법에 의해 세입자의 권리를 상세히 영어와 스페인어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이민자의 신분을 이유로 불법으로 세입자를 강제 퇴거시키거나 괴롭힐 수 없으며 세입자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할 권리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에릭 슈나이더맨 주
주 검찰청장은 모든 세입자들은 이미 신분에 상관없이 세입자로서의 기본 권리가 있다며 이미 신분을 이유로 세입자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주 검찰에 따르면 최근 이스트 할렘에 거주하는 두 자매가 신분을 빌미로 한 집주인의 협박으로 아파트에서 쫓겨났습니다. 뉴욕 주지사실 산하 뉴 아메리칸 부서는 핫라인 서비스를 설치하고 집주인의 부당한 대우를 받는 세입자들에 대한 민원을 접수합니다. 핫라인 서비스는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며 한국어 등 200개 언어로 제공됩니다. 한편 뉴욕주는 이와 함께 악덕 레노드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습니다. 2017 뉴욕 국제 오토쇼에서 현대자동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가 스포츠 유틸리티 컨셉차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세련된 디자인은 물론 첨단 기능을 갖춘 제네시스 SUV는 세계적인 명차들과 경쟁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오토쇼 현장 지한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2017 뉴욕 국제 오토쇼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된 제네시스의 럭셔리 SUV 컨셉 차량 GV80. 뉴욕 오토쇼 첫날 수많은 전시장 중 가장 주목을 받았습니다. 제네시스 최초의 SUV 차량 GV80은 전면부에는 제네시스 브랜드 고유의 크레스트 그릴과 다이아몬드 모양의 메쉬 그릴, 각각 4개의 발광 다이오드로 구성된 슬림 커드 램프가 장착됐고 내부에는 최상급 세미애닐링 가죽으로 고급감을 극대화했으며 22인치 곡면 디스플레이에 운전석 클러스터도 거쳤습니다. 네, 제네시스 이번 컨셉카 GV80은 제네시스가 럭셔리 브랜드로서 어떤 럭셔리 라이프스타일을 구현하기 위해서 만든 컨셉카입니다. SUV 자체가 라이프스타일이 굉장히 중요한 차인 것만큼 저희 브랜드의 어떤 그 앰비션을 보여줬다 할 수 있겠고요. 현대자동차는 이번에 공개된 제네시스 GV80은 컨셉카지만 앞으로 양산될 차를 기준으로 제작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2019년 하반기 GV80 양산을 시작하며 메르세데스 벤츠 GL이나 BMW X5, 렉서스의 RS 시리즈와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2017 뉴욕 오토쇼에는 전 세계 자동차 메이커들이 참석해 기술력을 겨루고 미래 자동차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신형 소나타를, 기아자동차는 신형 리오와 함께 새로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공개했습니다. 계속해서 지한샘 기자입니다. 2017 뉴욕 국제 오토쇼에는 전 세계 30여 개 자동차 브랜드가 참여해 새로운 차량을 선보였습니다. 친환경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 그리고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컨셉 차량이 함께 전시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신형 소나타와 산타페 등 18대의 차량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나타 뉴 라이즈로 불리는 신형 소나타를 북미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What's very special about the front is that it holds the new mark of Hyundai, which is the Cascade grille. And it's inspired by our manufacturing process of how we develop steel. And this character of the Cascade really gives it that sensuous quality, not only in the linework, but also the sculpture that's formed around it in the front. 소나타 뉴 라이즈에는 차선 이탈을 방지하고 차선을 유지시켜주는 주행조향 보조 시스템, 스마트 후측방 경보 시스템 등 최첨단 지능형 안전기술을 대거 적용했으며 전후방 디자인도 상당 부분 변경했습니다. 기아차는 신형 니로와 니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주력 차종으로 공개했습니다. 니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순수 전기 힘으로 갈 수 있는 운행거리가 29마일에 이르는 친환경 자동차입니다. 특히 $4,500의 연방 보조금이 지원되고 기아차의 기대주로 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아차는 2018년형 리오와 출시를 앞두고 있는 스팅어 등 총 23대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맨해튼 제이콥스 제비츠 센터에서 열리는 2017 뉴욕 오토쇼는 내일부터 일요일까지 일반 관람이 가능합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욕주 종합병원들의 환자 안전도가 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뉴저지주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12일 2017년도 병원 환자 안전도 평가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뉴욕주는 전국 43위로 하위권에 머물며 전체 139개 종합병원 가운데 단 14곳만이 안전도 A등급을 받았습니다. 한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구 사마리탄 병원과 뉴욕 장로병원 퀸즈 분원, 뉴욕 장로병원 컬럼비아 의과대학, 나소대학 메디컬 센터는 C등급을 받았으며 퀸즈 엘머스트 시립병원, 자메이카 병원, 뉴욕 감리병원 등은 D등급을 받았습니다. 특히 플로싱 병원 메디컬 센터는 F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들 병원은 지난해에도 낮은 등급의 점수를 받았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으며 환자 안전도 문제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놀쇼어 의대병원만이 C등급에서 B등급으로 올랐습니다. 환자 안전도에서 A등급을 받은 병원은 켄턴 파스탐, 켄모 맥시, 시스터 오브 체리티, 이스턴 롱아일랜드와 에리 카운티 병원 등이었습니다. 한편 뉴저지주는 전국 15위를 차지하며 전체 68개 병원 중 40%가 A등급을 받았습니다. 홀리네임 병원과 잉그루드 병원은 A등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해켄색 병원은 지난해 A등급에서 올해 C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포트 워싱턴 노선의 정시 운행 상태가 하위 평가를 받았습니다. 바쁜 출퇴근 시간 제 시각에 나타나지 않고 연착되는가 하면 운행이 아예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뉴욕주 감사원이 12일 발표한 2016년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정시운행 평가 보고서에서 포트 워싱턴 노선은 정시운행과 연착시간 등에서 저조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포트 워싱턴 노선은 출퇴근 시간 제때 도착하지 않고 연착하는가 하면 빈번하게 운행이 취소됐으며 특히 평일 퇴근 시간에 정시운행률은 60.6%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또 운행이 가장 자주 취소되는 노선 일정 탑 10 가운데 2개가 포트 워싱턴 노선으로 오후 6시 11분, 오후 7시 1분 펜스테이션에서 출발하는 포트 워싱턴 노선의 평균 운행 취소율은 각각 5.1%, 4.3%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착이 가장 긴 10개 일정 중 3개도 포트 워싱턴 노선에 속했습니다. 오후 4시 6분 포트 워싱턴에서 출발하는 열차의 연착 시간은 총 245분으로 가장 길었고 오후 5시 출발하는 열차, 오후 8시 9분에 출발하는 열차 모두 연착 시간이 174분, 139분으로 길었습니다. 다만 평일 이른 아침 5시 36분에 포트 워싱턴에서 출발하는 열차의 정시 운행률은 98.8%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지난해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이용 승객은 8,930만 명으로 1949년 내 최고를 기록했으며 정시 운행률은 92.7%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정시 운행률 목표치는 94%로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시대가 급변하면서 지는 사업, 뜨는 사업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우버 등 차량 공유 서비스가 뜨는 사업이라면 옐로택시 업계가 지고 있는데요. 메달리온 가치가 급락하면서 업계는 규제 완화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때 130만 달러까지 치솟았던 메달리온 가격이 지난해 60만 달러로 반토막 났고 지난달에는 개당 24만 1,000달러 수준으로 또다시 하락했습니다. 11일 경제전문지 크레인스 뉴욕은 뉴욕시 택시 리무진국이 메달리온 관련 규정을 변경해 옐로캡 메달리온 시장 지키기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변경된 규정은 우선 메달리온을 소유하지 않은 바이어에게만 팔 수 있었던 규정을 메달리온을 소유한 바이어에게도 판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메달리온 소유주는 일정 시간 옐로캡을 직접 운전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그 규정도 폐지했습니다. 이와 함께 운전자가 대출금 상환 이후로 투매할 경우 판매보다는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변경된 규정들은 지난달 21일 발효됐습니다. 옐로캡 업계는 그동안 막대한 부채, 승객 급감, 우버와 리프트 등 앱 기반 서비스 업체와의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버 시장이 최근 1년 새 4배나 증가하면서 대다수 택시 회사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올 하반기 압류된 메달리온이 쏟아져 나오면 메달리온 가격은 더 급락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미주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가 오늘 뉴욕 용커스에 새로운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용커스 H마트는 뉴욕에서 10번째, 미 전역에서 58번째 H마트 매장이 됩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H마트가 뉴욕 용커스에 새로운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오늘 오전 용커스 하이리치 플라자에 위치한 용커스점 오픈 행사에는 H마트 브라이언 건 사장과 지역 정치인들 그리고 한인 단체장들이 함께 참석해 오픈을 축하했습니다. This is great. You know, this is the second H Mart now opening in Westchester, which proves that it's a great market. We have 1 million people in this county, and it's a very diverse county. And it's not just our Asian population, which is growing dramatically, but we really try to focus on our fresh products here at this new Yonkers H Mart. We're always famous for our fresh produce, our fresh seafood, and our fresh meat. So we really wanted to emphasize that for this new store. H마트 용커스점은 약 4만 1천 스퀘어피트 규모로 원스톱 쇼핑이 가능하도록 하는 H마트 운영 철학을 바탕으로 심혈을 기울였으며 H마트 자체 물류센터에서 제품을 직송해 우수한 품질의 신선한 제품으로 고객들에게 다가갑니다. H마트 용커스점은 오픈을 기념해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어린이들을 위한 페이스 페인팅 등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으며 30불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다용도 채반, 쟁반 또는 고무 장갑을, H마트 스마트 카드 신규 고객과 이메일 주소 업데이트를 하는 스마트 카드 회원들에게는 머그컵 또는 비닐 위생 장갑을 증정합니다. H마트 용커스점은 뉴욕주의 10번째 매장이자 미 전역 H마트의 58번째 매장이 됩니다. KBN 뉴스 김지수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수돗물이 시중에 판매 중인 생수만큼 안전하고 깨끗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LA 수도전력국 DWP의 식수 품질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1,600억 갤런의 수돗물을 조사한 결과 전량의 수돗물이 수질과 위생, 안전 등의 기준치를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LA DW 측은 LA 수돗물 수질 개선을 위해 그라나다 힐스 지하에 자외선 살균 시설을 설치하는 등 지하 사회 기반 시설 신축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번 프로젝트는 2020년에 완공된다고 전했습니다. 이 시설이 완공되면 미세한 불순물까지도 제거가 가능하게 돼 식수로 이용해도 안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LA시 수돗물 가격은 갤런당 0.5센트로 시중에 판매 중인 생수의 평균 가격 1달러 22센트보다 1달러 이상 저렴하지만 LA 주민들의 40%는 생수를 구매해서 마시고 있으며 20%는 정수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LA 메트로국이 기존의 지하철을 신형으로 교체하는 작업에 조만간 착수할 계획입니다. LA 메트로국은 중국의 국영 철도회사 레일웨이 롤링스톡사와 오늘 유니언 스테이션에서 64대의 신형 지하철 공급을 위한 1억 7,800만 달러의 계약건에 관한 서명식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은 지하철 레드라인과 퍼플라인의 구형 지하철을 신형으로 교체하고 2023년 전까지 베버리 힐즈에도 지하철 확장 공사를 진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레일웨이 롤링스톡사는 2020년 봄까지 시범적으로 지하철을 운영하고 2021년 9월까지 64대의 신형 지하철을 모두 공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뱃속에 있는 거대한 혹덩어리를 제거한 할머니가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반면 900개의 동전을 먹은 거북이가 끝내 숨졌습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에 사는 71살 클랜시 할머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할머니는 너무 뚱뚱한 게 고민이었습니다. 몸무게만 158kg. 게다가 배는 어찌나 빵빵한지 임신이라도 한 것 같았습니다. It just was like being pregnant, you know, a huge baby was in there, you know. 그런데 다리가 불편해 병원을 찾은 할머니는 뱃속의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난소에 60kg이 넘는 초대형 종양이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할머니는 서둘러 수술을 받았고 수술 5시간 만에 거대한 혹덩어리가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Oh, it was like a boulder. It was exactly like a boulder. It was huge. Yeah.
혹 때문에 늘어졌던 피부도 잘라내면서 할머니는 하루아침에 90kg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바위 같은 혹덩어리를 16년 동안이나 뱃속에서 키워온 할머니는 이제 정말 속이 후련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태국에선 수년 동안 관광객들이 연못에 던진 동전을 먹었던 바다거북이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7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통해 900개가 넘는 동전 뭉치를 모두 제거했지만 생명의 불씨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I suppose that it will be a torturous death because he was not moving at the time, and also the metal toxicity could be seen on his behavior. 한때 수술 경과가 좋아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었지만 폐혈증과 장 손상이 악화돼 결국 살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관광객들이 거북이가 사는 연못에 행운을 빌며 동전을 던지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의 빙상장. 얼음 위에 서 있는 승용차를 남자들이 끌고 나가 밀어줍니다. 승용차는 다른 승용차를 밀어내며 빙판 위에 그려진 원 중앙을 차지합니다. 둥글넓적한 화강암을 이용하는 동계 스포츠 컬링을 본딴 이른바 자동차 컬링 대회입니다. Весенние-осенние периоды, когда гололед, на дорогах происходит что-то такое а-ля автокерлинг. И друзья, позвав как-то однажды поиграть в керлинг, как-то вот это все напомнило. 자동차가 더 잘 미끄러지도록 부품을 최대한 제거했지만 방향 조절이 가능하도록 핸들은 남겨둬 게임을 더욱 흥미롭게 만들었습니다. Мы очень правильно распределили силы, и у нас была отличная стратегия. Мы знали, какую машину запустить вперед, а какую в конце, и поэтому мы победили. 미국 엘라베마주의 한 주유소. 편의점을 나가는 승용차의 트렁크에서 갑자기 젊은 여성이 튀어나옵니다. 몸을 일으킨 여성은 곧바로 편의점으로 뛰어들어가 다급하게 도움을 청합니다. 강도에게 납치됐다가 극적으로 탈출한 겁니다. Since you don't have any money, you're going to help me get money. So he made me drive him to another side of town. 강도는 피해 여성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여성의 차를 빼앗고 트렁크에 납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50만 달러 투자 이민과 비성직자 종교 이민에 대한 영주권 발급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취업 이민 4순위와 5순위의 영주권 판정 우선 일자가 모두 일시 보류 조치된 것입니다. 이번 달 28일까지 임시 연장된 취업 이민 4, 5순위가 또다시 만기를 2주일 앞두고 잠정 중단됐습니다. 그러나 영주권 신청 사전 접수는 허용됩니다. 뉴욕시경이 불법 전기 자전거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NYPD는 보행자 안전 프로젝트인 비전 제로의 일환으로 올 들어 이미 687개의 전기 자전거를 압수했습니다. 뉴욕시는 앞으로 단속 요원을 증원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뉴욕주에서는 전기 자전거 운행이 불법이며 압수된 전기 자전거를 되찾으려면 법원 출석과 함께 $500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스태튼 아일랜드 페리가 운행되는 맨해튼과 스태튼 아일랜드 터미널의 로우 레벨 운행이 13년 만인 오는 9월부터 재개됩니다. 각 터미널의 로우 레벨을 오고 가는 페리 서비스는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출근 시간대에만 운행되고 맨해튼 화이트홀 터미널과 스태튼 아일랜드 세인트 조지 터미널을 오고 가는 스태튼 아일랜드 페리는 15에서 30분 간격으로 무료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김앤배는 14일 오후 6시 30분 뉴저지 저지3 성 요한 루터 교회에서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설명회에는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참석해 반이민 행정 명령에 따른 이민자의 권리와 대응 방법을 소개하고 관련 전문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김봉준 대표 변호사는 한인사회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오전 중 지역에 따라 가끔 흐리겠지만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4도, 섭씨 18도, 밤 최저 기온은 46도, 섭씨 8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가끔 햇볕이 나는 대체로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무더운 한여름의 날씨가 예상되고 간간히 흐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